전 세계의 경제 지도는 단 한 번의 균열로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벽 속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2025년 1월 혹한의 베이징. 뉴욕타임스 국제부 특파원 에밀리 카터는 작은 이상 징후 하나로 모든 사건의 중심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단 하나의 게시물. 산샤댐 근처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것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무언가의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게시물은 올라온 지 불과 10초 만에 삭제됐고 연이어 올라온 제보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댐. 산샤댐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기술력, 자존심, 정권의 상징이자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던 존재였습니다. 그 댐에 대한 어떤 의혹도 곧바로 국가 전복시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금기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달랐습니다. 댐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진이 돌고 있어요. 밤마다 울리는 저음, 마치 누가 거대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도망간다고. 에밀리는 뉴욕 본사에 긴급 암호화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우한행 고속열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문의 중심, 산샤댐은 바로 우한과 이창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0년간의 취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일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요. 기차가 얼어붙은 평야를 가르며 남아하던 그날 저녁, 에밀리의 노트북에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명 진실 추적자 마이너스 내용은 단 한 줄. 내일 밤 8시 우한 진난 호텔 로비에서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을 찾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던 산샤댐의 실루엣이 강 건너 어둠 속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났죠. 그것은 거대한 괴물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고 에밀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한행 열차 안 에밀리 카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난 호텔, 빨간 넥타이, 그리고 진실 추적자. 너무도 전형적인 첩보 영화 같은 설정. 하지만 그녀의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저 메일이 함정이라면 그녀가 도착한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체포하거나 혹은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 더 큰 가치는 진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히 벽난로가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몇몇 여행객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8시 정각. 그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 단정한 양복 차림, 빨간 넥타이. 그는 다가와 말했다. 혹시 카터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진실 추적자.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리샤오펑. 산샤댐 프로젝트의 수석 구조공학자였죠. 지금은 해고당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그 안쪽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들은 호텔 라운지 한쪽 벽에 있는 비즈니스룸으로 들어갔고 리샤오펑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도면, 그래프, 진동 기록, 수위 변화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붕괴 리스크 예측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댐 내부 균열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밀리는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한파. 이 기온이 댐 내부 구조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고여있는 물이 얼어붙어 생기는 팽창 압력.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댐 아래에는 지각 단층이 있습니다.
3일 전 그 지역에서 미세한 진동이 3차례 감지되고 있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사태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리샤오펑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카터 씨, 당신은 진실을 신중하게 다루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종이 아닙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USB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엔 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산샤댐 붕괴가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의 점점 목소리가 낮아지며 그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에 에밀리는 정지한 듯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댐이 무너지면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건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미 당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에밀리는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USB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고 그녀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산샤댐의 구조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판을 뒤집을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USB를 받은 다음 날 에밀리 카터는 이창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해독을 위해선 뉴욕 본사 서버로 전송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첩보원에 가까운 움직임이 필요했죠. 기차가 얼어붙은 산맥 사이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최대한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머플러로 얼굴을 감싸고 소매 속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으며 배낭에는 고성능 줌카메라를 숨겨놨죠. 이창에 도착한 그녀는 한 택시에 올라타며 말을 했습니다. 관광객 전망대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했죠. 요즘 그쪽 안 가요. 너무 추워서 다 닫았는데.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바로 떠날 거예요. 차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댐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산샤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은 마치 하늘을 막아서는 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망원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공간은 지금은 고요한 정막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죠. 에밀리는 USB 안에서 봤던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구조적 취약 지점 A-17. 바로 오른쪽 벽면 수면에서 약 15m 위. 그곳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이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갈라진 선들, 얼었다 녹은 자국, 그리고 그 옆에 일그러진 철근 흔적. 사진으로만 봤던 실제 붕괴의 전조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등 뒤에서 들린 날카로운 목소리. 에밀리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한 남성이 검은 외투 차림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촬영 금지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순간 그녀의 뇌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 준비된 위조 신분증. 그녀는 침착하게 지갑을 열어 미국 국적의 관광객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몇 장 찍으려던 것뿐이에요. 죄송해요. 남자는 잠시 신분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곧 전망대 폐쇄합니다. 그는 뒤돌아 걸어갔고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뒷덜미로 흐르는 땀은 그녀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서둘러 전망대를 내려와 택시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호텔로. 이동 중 그녀는 몰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도면에서 본 취약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균열과 흔적들. 리샤오펑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샤댐은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자마자 건물 전체가 정전에 휩싸였습니다. 밖을 보니 우한 시내 저녁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 문을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난방 문제로 담요를 더 들이러 왔습니다. 직원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손에 들린 담요 밑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쪽지. 에밀리가 문을 닫고 쪽지를 펼쳐봤을 때 그 안엔 단 한 줄 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창 외과. 에밀리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허름한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눈으로 가득했고 문은 오래된 종소리를 울리며 열렸죠. 그 안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한 명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기자 맞소? 에밀리 카터입니다. 당신은? 장실. 이강에서 40년간 물고기 잡던 어부요. 산샤댐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 지켜본 사람 중 마지막일 겁니다. 에밀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 씨의 손에는 오래된 찻잔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믿기 힘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말이죠, 달라졌어요. 물고기들이요? 예전엔 깊은 물에서만 살던 애들이 요즘은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심지어 댐 쪽에서 먼 데로 도망가요. 그건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뜻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장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자연은 사람보다 먼저 압니다. 강이 아파요. 산이 미세하게 떨고 있고 밤엔 집안에 있는 잔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찻집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찻잔 표면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노인의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동은 존재하고 있었고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들어 정부 사람들이 이 동네를 자주 들락거려요. 이주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공식 발표는 하나도 없지. 장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카터 양,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 하나가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와 장 씨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더군요. 장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하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 근처까지 온 모양이요. 에밀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찻집을 빠져나오며 골목길을 지나던 중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 안에는 어젯밤 호텔에서 그녀를 찾아온 그 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칠 길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차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한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댐 조사나 환경 문제를 넘어 이건 통제된 국가 비밀이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방안이 정리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자신이 숨겨둔 카메라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사진과 음성 기록은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된 상태였습니다. USB 역시 그녀의 옷 속 깊숙이 스캔 방지 파우치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 목록 중 하나. 3 고어저즈 에코나믹 폴라 파이널. 에밀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샤댐 붕괴 시 중국 제조업은 1조 달러 이상 피해 예상. 공급망 80% 이상 마비, 전 세계 의료, 반도체, 에너지 체계 붕괴 불가피.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녀의 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회복 가능성 단 하나의 국가 마이너스 대한민국. 파일명 3 고어저즈 에코나믹 폴라 파이널 PDF. 에밀리 카터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USB에 담긴 이 문서는 예측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무원 직속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밀리에 작성한 초급비 내부 문서. 만약이 아닌 언제에 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정리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습니다. 1. 부분 붕괴. 2. 전면 붕괴. 각 시나리오마다 피해 규모, 시간별 확산 경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그 예상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창시 붕괴 후 30분 내 10m 수몰, 우한시 2시간 내 5m 침수, 양쯔강 하류 도시들 1224시간 내 연쇄 침수, 인명피해 예상치 최소 300만 명, 제조업 피해 예상 1.2조 달러, 수출 중단 예상 기간 최소 18개월.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붕괴의 공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 질서 재편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8장 국제복구 협력 시나리오 대한민국 중심 플랜. 복구 우선 협력국 대한민국. 고속 대형 수력 인프라 복구 경험 세계 1위, 초고속 재난 대응 건설 능력,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기반 기술 보유, 세계 3대 조선 기술 보유, 긴급 물류 해상 운송망 구축 가능, 공급망 대체국 대한민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생산 역량 최상위, 글로벌 첨단 부품 수출의 40% 한국 의존, 중국 마비 시 유일하게 대체 가능한 국가, 전 세계 조율 및 국제 지원 총괄국 후보 대한민국. 지칠 협력 파트너 국가, AI, 인프라, 바이오 메디컬 분야 연계 가능, 미국 마이너스 유럽 마이너스 동남아시아 다자, 연계 허브 가능성. 에밀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문서는 명백히 말하고 있었어요. 산샤댐 붕괴는 세계 경제의 대공황을 초래한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중심 국가가 떠오른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녀는 뒷목을 짚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언젠가 한국에게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없이는 복구 불가. 중국의 미래는 한국 기술과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경제적 현실은 이를 강제할 것이다.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 또 다른 폴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컨퍼덴셜 미팅 리코어딩즈. 그 안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실제 회의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고 파일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과의 비공식 회담 추진 여부 검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이건 더 이상 기사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뒤바뀌는 결정적 순간의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바로 그녀, 에밀리 카터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USB 속 자료들은 전 세계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고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책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본사로 암호화된 고속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VPN 다중경로를 설정하고 자료를 분할 전송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송률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감지하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켠에 붉은색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접속 경로 추적 가능성 있음. 연결 종료 권장.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결을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발신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터 씨, 여긴 리샤오펑입니다. 당신이 그 파일을 열었을 줄 알았습니다. 리 씨,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을 알리는 건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침묵입니다. 그는 짧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본 그 보고서,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비공식 회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그걸 굴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죠.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요. 그 말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특종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전략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진실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숙소 예약 정보를 삭제하고 익명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교차로에서 검은색 SUV 2대가 그녀가 타고 있는 차량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숙인 채 배낭을 꼭 쥐었죠. 그 배낭 안에는 그녀가 가진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 보조 저장 장치, 수백 장의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노트북.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만 세상은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창역 근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노트북을 다시 켜고 본사의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 제 손에는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적 결함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 국제 정치,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서특필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녀는 메시지와 함께 USB 속 자료 중 일부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이 이 진실을 미리 안다면 앞으로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움직이는 그림자 2개.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 그녀는 재빨리 백업용 USB를 몸에 숨기고 노트북을 외장 배터리에 연결한 뒤 준비해둔 비상용 출입구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게 이 진실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국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까. 서울 2025년 2월 2일 새벽 4시 17분. 에밀리 카터는 마포의 한 호텔방에서 숨죽인 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드디어 베이징, 우한, 이창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여정, 수차례의 위협, 그리고 리샤오펑의 마지막 경고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고 있었죠. 노트북이 켜지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NYT 긴급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그리고 저장해둔 USB 내 전체 파일을 본사 서버로 암호화 전송하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 전송바가 100%에 도달한 순간 그녀는 천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몇 시간 뒤 뉴욕타임스 본사에선 대형 긴급회의가 열렸다. 편집국장, 국제부장, 법률자문팀, 기술보안팀까지 전원이 집결한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에 떴던 제목은 단순했지만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차이너즈 3 고어저즈 크라이서스 더 스트럭처럴 컬랩스 데 쿠드 쉬프트 글로우벌 파워. 산샤댐 붕괴 위기 세계 권력의 균형을 흔들 진실. 그날 오후 전 세계는 충격 속에 빠졌다. BBC, CNN, 로이터, AFP. 모든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뉴욕타임스 특종 보도를 긴급 속보로 다뤘다. 세계 최대 규모댐, 구조적 결함 가능성 폭로. 중국 내부 보고서 유출 한국 없이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분석.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 세계 경제 마비 우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이 수십 번 반복됐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경제 생존의 키로 떠올랐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문의와 연락으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고 청와대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다. 그날 저녁 서울시 강남구 일대는 마치 전시 상황 같았다. 국제기자들, 외신 특파원, 외교관들이 모여들며 서울이 세계의 전략사령부가 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죠. 에밀리 카터는 신원을 숨긴 채 서울 외곽 모처에 은신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꺼냈고 그 진실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지칠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복구 네트워크 제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역시 움직였다. 공식 발표는 허위 보도 조작이라며 부인했지만 위성 사진과 증거들이 쏟아지자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에밀리는 뉴욕타임스 본사에서 온 연락을 받았다. 에밀리, 당신의 기사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당신은 역사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리샤오펑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속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고 USB에 담긴 마지막 암호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한국 측 외교 인사 간의 비공식 접촉 기록이 나타났다. 우린 이미 한국과 비상사태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었어. 공식화되면 외교적 파장이 크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에밀리는 깨달았다.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을 꺼낸 사람은 단지 방아쇠를 당긴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진 지금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폭로한 진실은 전 세계를 침묵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중국은 부인했고 미국과 유럽은 분석했고 세계의 기업들은 회의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은 조용했다.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는 연일 닫힌 문 안에서 긴박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청와대 외교안보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이 상황,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2025년 2월 4일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긴급 발표를 감행했다. 대한민국은 인도적 차원의 복구 협력을 검토 중이며 세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성명 한 줄은 즉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 반도체 조선주 폭등. 글로벌 기업들 서울에 복구본부 설치 요청 쇄도. 특히 미국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국은 세계 경제 안정화의 핵심 축이다. 모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할 것이다. 이 와중에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음해와 날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미 변하고 있었다. 에밀리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외교전략위원회는 한국과의 긴급 외교 채널 개설을 준비 중이었고 그들은 내부 문서에 이렇게 썼다. 외교적으로 한국에 무릎 꿇는 것은 큰 굴욕이지만 산업기술 복구 모든 면에서 한국을 대체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 후 중국 내 한 지역 신문이 슬쩍 언급한 작은 기사 하나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이창시 일부 지역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산샤댐 시설 점검에 따른 예방적 조치. 그것은 사실상 붕괴 위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서울은 전 세계의 전략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G7, UN, IMF,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모두가 한국과 회의를 요청했고 한국의 기술, 자원, 경험이 전 세계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마포의 호텔방에서 그 모든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역사란 결국 누군가의 진심이 만든 결정적인 순간에 의해 바뀐다. 그녀는 리샤오펑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꺼냈다. 카터 씨, 당신의 기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죠. 바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남의 빌딩 숲, 도심의 바삐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그 순간 에밀리는 깨달았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세계가 아니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돌고 있었다. 서울, 2025년 2월 7일. 에밀리는 마침내 호텔을 나섰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는 그녀의 얼굴과 함께 세계를 바꾼 특종 보도의 전체 연대기가 올라갔다. 익스클루시브, 세계 최대댐 붕괴 위기. 그 속에 감춰졌던 진실과 한국의 전략적 부상. 바이 에밀리 카터 소울. 기사는 24시간도 안 돼 전 세계 1억 뷰를 돌파했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되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화려한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대학에서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녀의 비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한정되었고 대부분은 국내 언론인과 기자 지망생들이었죠. 무대에 선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진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아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기자님, 결국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한국 없이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부정하느냐는 그들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또 한 학생이 물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기술력, 대응력, 신뢰, 속도, 윤리성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조용한 실력이 세계를 구할 유일한 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강연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국은 이제 기회를 넘어선 존재의 중심이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서울숲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리샤오펑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살아있습니까? 답장은 새벽녘 단 한 문장으로 도착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알고도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덮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샤댐은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균열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실은 이미 퍼졌다. 그리고 그 진실이 만든 변화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다. 2025년 2월 10일 서울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속엔 봄의 기운이 살짝 섞여 있었죠. 에밀리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웨이보에서의 첫 게시물, 리샤오펑과의 만남, 산샤댐 전망대에서 느꼈던 진동, 찻집에서 만난 장씨 어르신,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탈출, USB 속 비밀 보고서,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진실 때문이었지만 머물게 된 이유는 존경 때문이야. 에밀리는 그동안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전쟁터, 재난 현장, 국제회담, 스캔들, 폭로. 수많은 뜨거운 뉴스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조용한 나라, 침착한 대응, 꾸준한 기술력에 기반한 신뢰를 직접 체감한 건 처음이었다. 대한민국. 누구도 큰 소리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세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그것은 단지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질서, 기업의 윤리, 정부의 통합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을 조용히 증명해온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보도가 아닌 에밀리만의 기록. 나의 진실,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중국의 거대한 벽 뒤에서 숨겨졌던 균열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내가 더 놀란 건 그 균열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이다.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흥분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며 세계를 일으킬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나는 그 조용한 자신감 앞에 감탄했다. 그녀는 일기를 저장하고 파일명을 단순히 코리아라고 적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리샤오펑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죠. 그 USB가 세상을 바꿨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건 더 큰 진실입니다. 진실을 밝힌 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위에 세상이 서기도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에밀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이제는 조금 맑은 하늘이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말할 차례야. 2025년 2월 15일 뉴욕타임스 본사. 국제부 회의실 한가운데 에밀리 카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고, 하지만 그 자리는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지고 있었다. 카터가 쓴 그 기사 한 편이 세계를 바꿨다고요?
그녀가 아니라면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음모론으로 묻혔을 겁니다. 편집장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에는 객관의 논리와 용기의 감정이 함께 녹아 있었죠. 진실은 단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속 중심엔 늘 대한민국이 있었다. 서울. 에밀리는 외신 기자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외국인으로 이 도시를 걸으며 매 순간 감탄하고 있었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예약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QR로 결제하고 병원에서 30분 만에 검사받고 퇴근길에 동네 식당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상이 에밀리가 다녀온 수많은 나라들에선 기적처럼 여겨지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문득 리샤오펑의 말을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위기를 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에밀리는 메일을 하나 작성했다. 수신자 NYT 편집장. 제목 복귀 일정 연기 요청. 본문엔 단 한 줄만 적었다. 이 나라는 지금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존중하고 있었죠. 그녀는 명동 거리를 지나며 멈춰섰다. 한류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K- 드라마 속 장소를 따라다니며 웃고 있었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선 떡볶이를 먹고 있던 이들이 에밀리에게 기자님 아니세요? 하고 묻기도 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저 한국의 팬이에요. 2025년 2월 20일.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각국 정상들은 포스트 산샤 체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며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의 기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인정한 전략적 파트너, 국제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핵심 축이었죠. 에밀리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증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어떤 본사 승인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기사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산샤댐의 진실은 단지 구조적 결함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묻는 질문이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엇인가? 위기를 만드는 나라가 강한가? 아니면 위기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한가? 나는 대답할 수 있다. 그 답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걸으며 매일 마주하는 그들의 표정 속에 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녀는 기자증 옆에 한국 지폐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건 우연히 식당에서 받은 5만 원권 지폐였어요. 신사임당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나라는 여성의 얼굴이 가장 큰 돈에 실려 있는 나라였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느새 눈이 녹고 봄의 기운이 서울거리에 스며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이어리에 한 줄을 남겼다.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 말할 차례였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구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샤댐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과 그 속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역할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깊은 인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